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헤미안 복스입니다.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실질적으로 아직 뉴욕 시간 기준으로 장이 열려 있는 시간에 동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조금 오늘 CPI 나오고 뭐 저번 CPI에 비해서 조금 올랐는데 아마 이란 전쟁 이후로 나오는 물가 상승 반영률은 이제 다음 CPI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미 시장에서는 뭐 그리고 뭐 요즘은 뭐 통계 뭐 어쩌고저쩌고 통계 데이터에 관한 사실 말도 많죠. 이게 조작됐냐 안 됐냐라는 말도 많고 우리가 현실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과 지표로 반영되는 물가 상승률이 조금 많이 틀리죠.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은 이제 뭐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랜만에 갭필을 했죠. 아래쪽에 있던 갭필을 했는데 보시면 어,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이제 뉴욕장에서 일단 어제부터 해보자면 어제 전고 찍고 그러니까 전고라기보다 어제 어타임 하이를 찍고 이제 아시아장이 열릴 때까지 잠깐 동안 뭐 살짝 올려주다가 아시아장이 열리고 빼면서 사실 오늘 같은 장이 제일 좋았죠. 왜냐하면 아시아장의 하이는 안 찍었지만 로우는 적어도 런던 세션에서 몇 번 테스트했고 런던 하이도 열리고 나서 뺐지만 다시 아침에 말아쳤다가 살짝 그래도 런던 하이 부근으로 오는 그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레인지가 있었는데 이런 차트 경우에는 사실 여기 있는 데이터는 사실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매수 매도세가 있는지 여기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왼쪽에서 슈를 근 거고요. 사실 뭐 정말 튀겨야 될 장소에서만 튀겼어요. 오늘도 보시면 요 선, 많이 저항받은 이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대가 많이 나온 구간을 중심으로 거의 뭐 이거 떨어진 폭도 다 비슷하죠. 이거 보시면 여기 저점도 보시면 뭐 비슷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수매도 나갈 구간은 다 털었고 사실 실질적으로 아까는 SPX를 왜 띄우고 있었냐 이게 그 24시간 거 열려있는 선물시장장으로 보면 사실 갭다운 갭업이 많이 없었는데 SPX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이곳에 갭업이 있었죠. 그러니까 5월 20, 5월 7일 날 점프를 때리면서 5월 8일 아침에 올리기 전에 여기 갭업이 있었고 이제 오늘은 말아내리면서 이 갭업을 드디어 메꿨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고 나서 15분 봉으로 보면 뭐 헤드앤숄더고 30분으로 보면 뭐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헤드앤숄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미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가는 오른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는다. 라는 게 이미 선반영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뭐 어느 은행들이든 특히 연준은 예, 이제 뭐 물가 이 금리 올릴 일은 절대 없고요. 이번에 와시 바뀌면서 이제 뭐 그렇죠 뭐 어, 생각보다 뭐 더 매파적인 발언들을 해서 뭐 금리 인상도 있다 뭐 어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고요. 저는 제 지금까지 이제 시장을 봐온 결과 드는 생각은 아마 시장이 어떤 형식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냐 보면 그래서 제가 10월까지 장을 말아 올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어차피 이란 미국이 전쟁을 때렸을 때 금리 아니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금리는 못 올려. 왜냐 미국은 성장력이 세라하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금리대가 4%대가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뭐 2008년 코로나 전까지도 생각해보면 4% 금리대가 유지했던 적이 많이 없어요.
그죠? 거의 뭐 사실 근래에 들어서는 금리가 정말 높은 편이고, 근데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어떤 형식으로 올리고 있냐. 어차피 금리 못 올리고 인플레는 올라가는데 현금 들고 있으면 좀 과격하긴 한데 병신이다. 왜 바보냐. 어차피 종이 쪼가리는 쓸모가 없는데 그럼 종이 쪼가리가 더 썩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해칭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자산을 사야 된다. 그게 주식도 있고 부동산이 있겠지만 부동산도 있지만 부동산은 금리가 높을 때 실질적으로 탄력을 많이 받지 못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은 사람들은 주식을 선택하게 된다. 근데 이제 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어제 뭐 좀 뭐야 우주 쪽에서 로켓 쏘는 애들은 몇몇 애들 실적도 잘 안 나오고 많이 망가지고 했고요. 햄즈랑 뭐 헬스케어 쪽도 사실은 좀 망가졌던 애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종이화폐가 쓰레기가 더 되고 있는 이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 특히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 자산에 투자를 해서 인플레의 상승률을 해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비디오에 이제 뭐 곧 있으면 새로운 연준의장 들어오죠. 이제 그때까지는 저는 장을 조금 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섹터를 말해보자면 차이나 그리고 테슬라를 말했던 이유. 이걸 트럼프 형이 방중할 때 일론 데리고 왔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말은 일론이 여기서 뭔가 얻을 선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론은 분명 어떤 선물을 받을 거고 이 선물이 저는 그게 주가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했던 뭐 5, 600불까지 가기 위해 그게 그냥 뉴스의 소화제가 될 수 있고 시장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소화가 될 거고 젠슨 왕은 뭐 아무래도 대만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젠슨은 안 데려간 것 같은데 그 말은 또 반대로 들으면 젠슨 왕은 선물을 못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그냥 뭐 뉴스 같은 거죠. 이게 뭐 기업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있냐 없냐 결국은 차이인데 BPI인데 저는 뭐 사실 오늘과 비슷하게 뭐 별 리액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이제 보통 제가 말했듯이 역사적으로 보통 바뀔 때쯤 장이 한 2, 3%씩은 빼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동성 테스트를 한 지역 말고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갭 열려 있는 데나 채울 곳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전곡 근처로 놀다가 왜냐 여기도 갭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놀다가 전고를 더 뚫을 수도 있고요. 안 뚫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형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커 보이는데 그냥 200포인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한 3~4% 정도, 3~5%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헬스케어랑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 우주 쪽 아마 이게 이번 해에 가는 띠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다른 시나리오를 말해보자면 만약에 좀 여기서 누군가 이건 뭐 그냥 정말 가설의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이런 매물대가 별로 없는 구간에서 프로핏 테이킹 하는 일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서 장을 꼬라 박는다. 근데 장을 꼬라 박았는데 제가 봤을 땐 기준이 7,16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7,200에서 7,165인데
어디쯤이죠? 네, 제가 차트를 좀 보는데, 네, 이 선을 못 지킨다?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이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여기를 이 부분에 못 지킨다. 저는 그러면 장이 대략적으로 5천, 아, 제가 생각해서 5,800? 네, 아마, 네, 6,620까지도 사실은 좀 그렇고, 5,800까지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열려있던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 갭필들은 다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자는 그만큼 빨리 떨어지는, 그러니까 빨리 오르는 자는 그만큼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위험 자산이 더 득을 볼 수 있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했 저희 한동안 진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매도든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못 내는 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어떤 주식들이 개별 주식들이 좋아 보이는지 좀 한번 보시고 그런 쪽으로 좀 각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롱텀으로는 우주 그리고 뭐 크립토, 저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말하는 거예요. 개 잡코인들은 모르겠고 이제, 네, 테슬라 그리고 뭐 그런 쪽으로 좀 뭐 그런 애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00평 아래로 놀고 있는 주식들 중에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건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야 되고 저도 찾으면 알려드릴 텐데 그런 걸 좀 보시면서 어, 시장이 조정을 주든 안 주든 좀 저평가되어 있는 데를 주워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어제 뭐 어떤 얘들 힘스 그래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힘스는 아직 좋아 보이고요. 어제 어닝스콜이 싹 너무 좋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 빼고는 뭐 사실 딱히 없을 것 같고 뭐 UNH는 그냥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 네, UNH는 정말 이지바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로켓랩 무섭게 치고 올라가죠. 로켓랩도 그냥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또 보이지 얘는 어제 좀 올렸다가 뺀 그림인데 그래도 뭐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RDW도 올렸다가 뺐는데 뭐 다시 자리 지켜야 될 때 자리는 지키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주는 자리를 잘 지키면서 개별주들 많이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파이가 있다, 그 섹터 자체에서 로테이션이 도는 섹터라고 생각이 드시는 구간이 있으면 무조건 먹는 게 나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헤미안 복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